오늘의 증시입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장기화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 코스닥을 이끌어왔던 2차 전지주가 흔들리며 코스닥의 변동성이 커졌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2% 넘게 빠지면서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2차 전지주의 공백을 여러 섹터에서 채워준 오늘 코스피는 전장 대비 0.85% 내림세를 보여 2,580.71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은 2.20% 하락하며 898.22포인트로 장문을 닫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뼛속까지 돈이 절로 스며드는 돈며드는 알찬 투자 정보들로 이 50분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스타트를 해볼게요. 한 주의 스타트이자 하루의 마지막인 매주 월요일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17년의 매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의 계좌를 붉게 만들어줄 투자 전략 쉽고 상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전문가님만의 3박자 매매법을 바탕으로 체력이 탄탄하면서도 건강한 종목들로 안전하게 여러분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법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 전문가님은 매매 원칙으로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항상 방송에 출연해 주실 때마다 강조를 해주시죠. 즉 손실은 최소로, 손실은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수익을 채워보고 싶다, 또 방송 50분 그 이상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톡방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은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 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반등이 한 번쯤 더 나온다면 8월의 상승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월달 6월 말에 시장이 빠졌다가 7월 초에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했다가 올라갔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이따가 시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8월 달은 8월 셋째 혹은 넷째 주까지 계단식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8월 초에 주식을 사는 것은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대신에 그러면 주식을 할 게 없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여러분 시장이 오르건 내리건 바닥권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있어요라고 2주 동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걸 사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수익이 막 올라가는 과정이라서 그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주식과 ETF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형 종목을 해서 100%, 200%막 대박이 나는 종목들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저처럼 대형주나 ETF로 그냥 내가 조정시에 사서 10%에서 20% 정도 이익 나면 감사하다라고 차근차근 잃지 않는 수익을 쌓아가는 매매에 포커스를 맞추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좌를 이렇게 보시면요. 급등을 노리고 50%짜리, 100%짜리, 뭐 300%, 500%, 1000%짜리를 노리시는 분과 그냥 내가 잃지 않는 매매로 기다렸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려서 들어가서 1, 20% 먹고 나오고 또 대형주 사서 짧게 먹고 나오고 그 수익이 여러분 1년 단위로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대형주와 ETF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훨씬 더 좋습니다. 연간 수익을 보시면. 왜냐하면 그냥 중소형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건 많이 올랐고 어떤 거는 뭐 똔똔이고 어떤 건 손해예요.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50% 된 걸 내가 복구하려면 어느 종목은 100%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50%를 안 나기가 중소형 종목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 대형 종목 위주로 여러분 순환매를 돌리는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것이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과 ETF는 수익률이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종목을 여러분 수익이 이만큼 많은 걸 원하게 되면 반드시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수익률이 높은 것은 선물 옵션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무료 톡방에다가 무료 단톡방에다가 계속 지금 2년 반이 넘는 한 3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무료 종목들을 드리고 있느냐면 저는 선물 옵션 수익률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저는 ETF나 대형 종목은 그냥 재테크 차원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매매하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한 번 들어갈 때 10% 이상만 나오면 충분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매매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긋하게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거고, 제가 만약 전업 투자자처럼 혹은 주식으로 종목 추천하는 게 제 직업인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느긋하게 이렇게까지 손해 안 나게 안정적으로 매매를 못 할 거예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려고 덤비면 깨지게 돼 있는 게 시장이고요. 돈을 내가 벌지 않으면 말지 뭐 생각하고 천천히 한 발 빼고 뒤에서 생각해 보면 여유가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가 아니라 나는 한 발짝 뒤로 빼서 조금 느긋하게 시장을 보시는 매매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는 대안으로 여러분께 선물 옵션이라는 시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만기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실제 선물 옵션을 제가 어떻게 리딩 방송을 하고 실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를 하루 종일 장중 제가 선물 옵션 실전 매매하는 걸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려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게 만기주 중에 하루예요. 그래서 딱 하루 하고 나면 또 한 달 뒤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밖에 하지 않아요. 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냥 하루 종일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언제 할 거냐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8시 15분에서 3시 반까지 장작 거의 한 6시간 한 45분 동안 저 혼자 원맨쇼를 떠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물 옵션을 어떻게 읽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어떻게 읽어가고 순환매는 무엇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설명을 할 거라서 아마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보다 특강 듣는 것보다 실제 매매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매매를 어떤 근거로 진입하고 청산하는지를 매번 설명을 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와서 들어보시면 꽤 유익하실 겁니다. 자,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QR코드에다 핸드폰 이렇게 TV 앞에까지 오셔가지고 핸드폰 갖다 대시게 되면은 이렇게 URL 주소가 하나 뜹니다.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기 거실에 앉아가지고 TV 저기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 안 떠요. URL이 안 뜨기 때문에 TV 앞으로 좀 귀찮으셔도 한 걸음 나오셔서 TV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카메라 기능을 갖다 대시게 되면은 제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뜨거든요.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는 지금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고 방송이 끝나면 11시 50분이 되면은 비밀번호가 걸려버려서 못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들어오시면 선물 옵션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당신이 보는 주식과 순환매 시장에 관한 얘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 형식이 아니라 하루 종일 제가 어떻게 매매하고 시장을 보는지를 함께 볼 수 있으니까 아마 많이 유익하실 겁니다.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선물 옵션, 주식, 그리고 ETF까지 매매법 함께 배우면서 안전하고도 즐겁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죠.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화면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입장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죠. 전문가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선물 옵션 특강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침 8시 15분부터 장 마감하는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이 부담 없이 특강 링크까지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강의 이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 또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예.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실전 매매의 원칙을 저는 이렇게 세웁니다. 첫 번째는 쌍바닥과 다중바닥에서의 매매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장은 추세장이 아닙니다. 미국 장은 추세장이라고 그러죠. 올라갈 때는 추세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 추세로 떨어지니까.
우리 장은 변동성장이기 때문에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를 수도 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 장은 항상 여러분 조정 나올 때 쌀 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쌀 때 사자 그러면 안 삽니다. 왜? 얼마나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게 패턴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실전 매매의 핵심은 승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0번을 했는데 그중에 최소한 8번, 9번은 이길 수 있는 승률일 때 배팅을 하셔야 되고 긴가민가 싶고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내가 몰랐는데 많이 올라가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대 수익이 전 대형주와 ETF이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만 안정적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수익금은 꾸준히 인출하십시오. 꾸준히 출금하다가 일정 자금이 내가 1억 갖고 한다 1억만 가지고 하시고 수익금은 1,000만 원 벌어서 2,000만 원 벌어서 계속 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저는 언제냐면 시장이 급격히 하락했을 때 그러면 이제 주식들이 좋은 주식인데 많이 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익금을 다시 끄집어내서 투자 금액을 덩어리를 늘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올라갈 때 투자금을 늘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저점에서 늘리는 건 상관없는데 올라갈 때 늘리게 됐다가 장이 무너져 버리면 손해가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선물 옵션을 내가 보기 전에 일단 주식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지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더존 비즈온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뭐 하시는 회사인지는 다 아실 거니까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7,500원 밑에서의 매수는 바닥권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매수하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이때 기대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10%에서 20% 정도 27,000원대에서의 10%면 3만 원 초반 정도거든요. 3만 원, 3만 500원 정도가 10%고요. 많이 가면 한 20% 정도 말씀드렸는데 3만 3천 원 정도면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간 평균 단가는 27,100원에서 300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들어간 단가에서 얼마 수익 났냐면 20% 정도 이익이 났어요. 저는 70% 정도는 차익 실현이 끝났고 30% 물량 가지고 32,000원 건드리면 다 정리한다. 32,000원 건들지 않으면 끌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더존 비존 차트를 가만히 보십시오. 얘는 여기 보시면 올해 초에 2월 달에 33,000원에서 58,000원까지 급등했던 전적이 있어 이만큼 올라갔다가 완전 박살나고 나서 지금 몇 달입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5달 동안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 징후가 보인 상태에서 자, 바닥이니까 사자라고 했더니 거기서부터 얼마 올랐죠? 20% 올랐네요. 자,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2차 전지가 올라가든 뭐 반도체가 날아가든 자동차가 날아가든 뭐 어떤 뭐 컨텐츠 종목들이 날아가든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오르는 종목 많이 있고 내리는 종목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근접해 있는데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 전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 눌렀다 한번 반등할 거예요. 근데 그 반등이 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만기주니까 만기 핑계 대고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올라오게 되면은 종목들 비중도 다 줄이시고 가치 투자로 바닥권에서 산 것들은 가져가세요. 그건 상관없어. 안 흔들립니다. 그런데 지수 추종되는 종목들은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인버스라고 하는 이 종목이 이제 아마 조금 8월 달까지는 8월 셋째나 넷째 주까지는 이익을 좀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종목 코드는 25267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게 미국 달러 레버리지거든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언제쯤 올렸냐면 여기요. 7월 제 기억으로 아마 7월 17일에서 19일 사이에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 11,700원대에서는 달러 레버리지를 좀 사세요. 뭐냐면 달러가 올라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2,500원 했는데 도달했죠? 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고 저는 12,800원에서 13,000원 여기쯤 가지 않을까라고 현재 기대하고 있고 가다가 밀리게 되면 12,200원에서 전량 익절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여러분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달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고요. 달러가 올라가면 주가가 조정이 나와요. 얼마 후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달러가 올라간다는 걸 저는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8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 한 셋째 주나 뭐 길면 넷째 주 정도까지 하락을 할 텐데 시장이 크게 하락한다기보다는 계단식 하락 형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종목들 물렸을 때 손절 안 하고 물타기 하면 한 달 내내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목들은 잘라내시고 8월 말에서 9월 초에 바닥 잡히면 사실 거를 권장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차이나 H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다중바닥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1,900원부터 1,700원까지 여기서 분할 매수해서 올라올 때 2,100원에서 2,200원 사이 여기 한번 팔고 나갔고요. 그다음에 다시 눌릴 때 1,900원 밑에서 받아라. 그리고 올라올 때 2,000원에 한번 팔고 1,900원 밑에서 받아라. 분할로 샀는데 올라올 때 2,200원에서 2,215원까지 제가 여기서 한두 남기지 말고 다 팔아라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쌈박질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하고 멱살 잡고 주먹질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현재 국력으로 미국이 이깁니다. 중국이 이길 수가 없는 국력입니다. 경제력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향후에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쩌면 중국에게 미국이 뒤집힐지 안 뒤집힐지는 아무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성장 속도면.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계속 두들겨 패는 이유는 걔가 성장해서 나보다 크는 걸 방해하기 위한 거고 싫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을 파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기세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상승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은 저점 확인하고 또 사고 올라오면은 10%씩 20% 수익 나면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해가는 과정이지 중국은 장기 투자를 하는 시점은 현재는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인도 시장하고 베트남 시장은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베트남도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80% 이상 차익 실현 하셔야 될 것 같고 19,000원 깨지면 정리하십시오. 종목 코드는 245710입니다. 얘는 에이스 베트남 VN30 합성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자, 우리가 베트남이 성장성이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베트남이 어느 기업이 좋고 베트남은 어떤 주식이 좋은지 우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베트남에서 제일 크고 좋은 거 30개 종목을 골라가지고 이 ETF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시장의 성장성이 좋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차트를 보고 타이밍 잡아서 저는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합니다. 제가 베트남 좋다는 얘기를 했을 때가 2월에서 3월이었습니다. 16,500원대, 뭐 17,000원 밑에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19,000원이네요. 장 아주 거지 같은 장이었지만 제가 좋다고 했던 건 이런 게 가치 투자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향후의 성장성이 좋은데 지금 싼 거. 지금 가격을 조정을 받는데 향후에 너무너무 좋을 만한 거. 이런 거 사놓는 게 가치 투자고 수익률이 20%가 되고 30%가 되더라도 이런 거 비중을 내가 30% 50%를 채워도 아무 문제 없는 종목이죠. 지금 들어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80%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떨어지면 17,000원에서 17,500원 정도 아마 내려올 겁니다. 여름 조정장에 그때 다시 한번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지금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보시면 여기 분배락 이렇게 배당락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얘는 상업용 건물이에요. 우리 왜 강남 대로변에 가면은 큰 빌딩들 많죠. 전철역 따라서 코너로 이렇게 쭉 있는 것들. 그리고 저기 뭐 광화문에 여의도에 뭐 이런 데 보면 많아요. 시내에 보면 근데 그런 빌딩들은 보통 전체 소유주를 그때 누가 통계를 낸 걸 봤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한 20, 30%밖에 안 된대요. 7, 80%가 법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회사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개인 부자가 그런 대로변에 있는 큰 상업용 오피스를 갖기는 수천억 단위가 넘어가는 걸 갖기는 쉽지 않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왜냐하면 1번 안 팔아요.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과연 여러분 재벌 같으면 대로변에 있는 전철역 앞에 있는 그리고 강남 대로변이나 이런데 주요지 뭐 광화문 뭐 아니면 뭐 여의도 뭐 이런데 그런데 여러분 파시겠어요? 저 같아도 안 팔아요. 대를 물리지 절대 안 팝니다. 근데 일단은 물건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다 법인 대 법인이지 개인에게 설 기회를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이 ETF는 뭐냐면 부동산 리츠 인프라라고 하는 ETF예요. 그래서 리츠 회사가 여기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회사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사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나올까요? 임대료 월세 나오죠? 그러면 그 월세를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배당을 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ETF죠. 그죠? 저는 그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은퇴 세대이신 분들은 이런 ETF를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 언제? 쌀 때 사야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월세처럼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생활비 쓰시고 용돈 쓰셔도 충분하다는 생각이고 뭐 저는 부동산이 성장성이 좋다라고 판단하시면 중장기도 괜찮아요. 보실까요? 지금 이게 월봉인데요. 2020년 코로나 때 2,900원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얘가 얼마였냐면 4,6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마이너스 한 60, 70% 빠졌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저점에서 이럴 때 사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닥에서부터 한 2배 정도 가요. 얼마 안 가죠, 수익률은. 그죠? 다른 거에 비하면은 이게 뭐 수익률이 왜냐면 이 당시에 코로나 저점에서부터 올랐던 종목들은 300%, 500%, 1000%씩 터졌는데 얘는 겨우 더블밖에 안 갔다는 얘기. 수익률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우리는 뭐 받는다? 배당금이라는 이자를 받는 것이고 그게 계속 내가 안정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얘는 사이클이 보통 한 2, 3년 주기예요. 그래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022년 4월이니까 2년 반 정도 되거든요. 2년 정도 되네요. 만으로. 그러고 나니까 조정이 들어오죠. 그리고 1년쯤 빠졌고 반등 나왔다가 다시 조정.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도가 얘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연금 투자하실 분들은 올 하반기에 내년쯤 되면 이 상업용 오피스 얘는 사셔서 또 한 1년에서 2년 정도 그냥 쭉 끌고 가시면서 수익률도 좋고 계속 매달 못 받을 수 있다,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좋은 ETF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좋은 ETF 발견하면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도록 할게요. 저는 얘는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4,000원에서 한 4,200원 사이 떨어지면 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린 자리를 올지 아니면 그 전에 턴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전에 턴한다면 사자고 말씀드릴게요. 종목 코드는 392-200입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들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그 전에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기름값이거든요. 자, 원유 선물입니다. 기름값 무지하게 올랐죠. 저도 지금 지지난주에 기름 넣을 때랑 지난주에 기름 넣을 때랑 이번 주 오면서 기름 넣으려고 주유소에 봤더니 주유소 기름값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내려가는 건 반영 되게 안 하는데 올라가는 건 무지하게 빨리 반영을 하는 정유사들의 입속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뭐죠? 주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달러하고 기름값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면 주가가 조정을 앞두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기름값이 오르고 있다면 주가가 조정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원재료 값이 비싸지겠죠. 자, 보실까요? 지금 여기 마우스 위에 뭘로 만들었죠?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원재료가 뭐예요? 석유입니다. 자, 제가 물 여기 갖고 왔는데 이거 뭐죠? 플라스틱입니다. 얘 뭐죠? 플라스틱입니다. 자, 여기 노트북 보시면 껍데기가 뭡니까? 이거 플라스틱입니다. 그죠? 네. 우리 여기 책상도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플라스틱과 섬유화학 이쪽 관련되는 거는 전부 다 뭘로 만드냐면 석유값에 연동이 무조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기름에 찌꺼기로 만들고 기름으로 만들고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아마 플라스틱이 전체 비중의 반 이상 될걸요. 석유화학 물질이. 우리가 저는 옷을 면을 입고 나왔는데 보통 티도 면이 아닌 것들이 있죠. 그 안에 기름의 성분들이 폴리에스테르 같은 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든 사실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원재료값은 무조건 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료, 그다음에 우리 요즘 뭐 지금 이 더우니까 스튜디오 떼고 있는 이런 에어컨 이런 비용들이 전부 다 연료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유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달러가 오른다면 시장이 조만간에 조정이구나라는 걸 인지하셔야지 이때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께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2차 전지를 잠깐 보실게요. 이 종목은 KLX 2차 전지 ETF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제가 계속 여러분께 주력 투자를 해온 거예요. 올해 1월달, 2월달에 여러분께 제가 드린 건 할 거 없으면 ETF나 사시라고 이 얘기를 누누이 떠들었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12,834원이 최저점이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사자라고 한 건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맘 놓고 사시라고 이야기했고 비중 50%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얼마 갔냐면 여기 2만 원 찍고 한번 주저앉았죠. 그래서 여기 19,000원 이상에서 다 팔고 나가서 기다렸다가 18,000원 초반에 사가지고 2만 원에 한번 팔았죠. 10%죠. 예, 다시 내려올 때 6입니다. 최저점에서 7월 3일 날 사시라고 여러분께 단톡방 무료방에다가도 문자 드린 얘기예요. 저희가 요 유료 방만 드린 게 아니라.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얼마까지 갔냐면 26,96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7월 26일 날 고점 찍던 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무료 단톡방에다 뭐라고 했습니까? 10시 49분에 제가 카톡을 드렸습니다. 무료 톡방에다가 2차 전지 종목 단 한 주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라. 한 주도 남기지 마라 그랬더니 무료 톡방에서 저한테 계속해서 이걸로 저랑 언쟁을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왜 팔라 그러냐? 에코프로 지금 150만 원인데 300만 원 갈 건데 당신 왜 팔라 그러냐? 나중에 보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보자. 오기를 부리셨던 분도 계셨어요. 아마 본인은 더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 팔으라고 이제는 밀릴 거라고 얘기하니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은 어때요? 30% 이상 빠지는 거를 안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매매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가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얘가 아무리 앞으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매수하는 건 기술적 분석에 의한 기술입니다.
근데 팔고 나가는 타이밍을 우리가 매도는 예술이다라고 아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세가 앞으로 좋아질 건 맞는데 향후에 3년, 5년의 그 실적까지 앞당겨서 주가에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광기열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 어느 순간 고점 찍고 밀리게 되면 정상 값어치까지 밀려요.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진 뒤에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2차 전지는 8월 말이나 9월 사이 정도에나 저는 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한 달 이상 더 기다리셔야 돼요. 보통 꼭지 치게 되면은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조정한 뒤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8월 말쯤 가서 살지 말지 그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움직이는 주도주 섹터 중에서 2차 전지가 비중이 꽤 높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한 3분의 1 정도 된다면 2차 전지가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0 몇 퍼센트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자동차가 10 몇 프로. 그래서 2차 전지, 자동차, 그다음 반도체 세 개를 합치게 되면은 전체 시총에서 한 60%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50%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완전히 고점 찍고 주저앉고 있고요. 얘는 조정이 조금 더 나와야 반등을 시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수가 연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오늘만 해도 6.5% 빠졌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반등할 때 와, 네 말이 틀려서 내 말이 맞았어, 신났어 하시는 분들이 이게 꼭 뭐냐면 설거지 당하는 거예요. 설거지. 그래서 얘는 한참 빠져서 바닥을 다지는 횡보의 기간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라 적어도 한 달 정도 8월 말 그리고 좀 더 간다면 9월에서 10월 사이까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2차 전지는 다시 바닥이 잡히고 살 자리가 오게 되면 반드시 톡방에 말씀드릴게요. 무료방에다 반드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톡방에다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2차 전지 건들지 마라. 아직 한 달 이상 더 기다려야 되니까 절대로 사지 마라 라고 오늘 잔소리까지 제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다고 이제 와 싸다. 왜 100만 원 하던 게 50만 원 하면 싸 보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출발점이 이제 10만 원이고 5만 원이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2차 전지 중에서 2차 전지 소부장이라고 하는 ETF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소개 한번 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7월 초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가니까 2차 전지 매수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2차 전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업종입니다. 예, 이거에 관련된 ETF인데 여기 에코프로도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사놓으시면 좋겠다. 얼마? 9,500원에서 만 원 안쪽에 만 원 밑에서 사는 건 전혀 상관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4,35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 갔나요? 말씀드린 가격에서 한 45%에서 50%좀 올랐네요. 충분하다. 그래서 7월 26일 날 2차 전지 관련되는 거 몽땅 다 팔아라. 그러고 나 지금 얼마 빠졌냐면 마이너스 40% 빠졌습니다. 아직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000원 초반쯤 오면 다시 살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10% 이상 더 빠져야 되니까 기다리십시오. 아시겠죠? 타는 타이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동차 섹터인데요. 보시면 자동차 빠질 거라고 기다리시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언제냐면 7월 중순입니다. 여기 막 고점 찍고 막 넘어가고 있을 때 자동차 빠질 거라고 언제까지 현대차 기준 16만 5천 원, 17만 5천 원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자동차 ETF는 16,000원에서 16,700원 정도 내려오면 살 거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거든요. 아직 덜 내려왔죠? 예, 그러면 시장이 왜 하락을 하겠는지 아시겠죠? 주도주 섹터 중에 두 개가 빠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반도체예요. 시장이 짱짱하게 버틴 유일한 건 차트가 제일 짱짱한 건 지금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사실 떨어졌다 올라갈 때 제일 1순위로 먼저 올라갈 건 반도체일 거예요. 근데 반도체 아직 안 빠졌어요. 그래서 시장이 완벽히 하락으로 꺾였다라고 저는 아직은 말 못해요. 올라갔다가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의 과정을 아직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반도체가 꺾인다면 시장은 단기 급락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보시면 되겠고 섹터별로는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대별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린 걸 몇 개만 좀 훑어드리고 하겠습니다. 2차전 종목은 모두 패스, 올 패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네이버를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6월 말쯤에서 얘가 19만 원대 안쪽으로 내려오면 19만 5천 원 밑에 내려올 때 네이버는 사두세요. 분할로 2, 3주 정도 걸려서 바닥입니다라고 했는데 얼마 갔나요? 24만 원 찍었네요. 바닥에서부터 우리 얼마 갔죠? 그러면 지금 샀던 가격에서부터 한 25%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 관점이지 추격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바닥에서 매수해야 승산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또 하나 보시면
아프리카 TV거든요. 이제 좀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얘도 마찬가지 저점 직전 저점이 68,000원입니다. 68,000원 밑에서 사시면 좋겠다. 7월 중순 이후부터 말씀드렸는데 급등을 해서 얘도 바닥에서부터 30% 정도 올랐습니다. 충분히 이익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 크게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를 사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올라갈 거다 바닥은 먹을 거는 있다. 그런데 저는 아프리카 TV하고 네이버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주식을 잘 못하는데 이것저것 다 놓친 분들은 요거 먹을 거 있을 것 같아요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더존 비즈온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저점에서 건 2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70%는 팔아먹은 상태고 나머지는 32,000원의 이익 스탑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여러분께 던지듯이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참 좋은 여행이랑요.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호텔신라, 그 다음에 강원랜드입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사셔도 10% 정도 먹을 폭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도주를 끌고 왔던 게 조선주거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9만 원 있겠지만 이제 버릴 생각이고 떨어지게 되면 다시 중장기 가져갈 건 이 종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멘트 종목 되게 많이 얘기했죠. 성신양에 보시면 우리 8,500원대부터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9,480원. 약 주당 1,000원 정도, 한 2, 3%, 13, 14%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얘는 9,200원이 무너지면 다 익절 관리하세요. 아니면 그냥 버텨보겠습니다. 아직 중간 정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멘트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못 잡아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시아시멘트 같은 경우 오늘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10,000원 깨지면 다 정리해버리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화장품주하고 소재부품주, 소비주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이마트 보시면 바닥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75,000원대부터는 상관없다. 80,000원 밑에도 상관이 없다라고 현재 말씀드리고 싶고요. 90,000원에서 95,000원까지 올라갈 폭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저점 공략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대상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16,500원대부터는 괜찮다 했더니 1,000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대상은 목표가를 한 18,500원에서 19,000원 정도 보시면 되니까 10% 정도 먹을 폭은 아직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SPC 3립입니다. SPC가 그룹의 이미지가 안 좋죠. 파리바게뜨, 던킨, 도넛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가맹주들에게 착취를 하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런데 본인들의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은 회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오너리스크 부분이나 회사의 윤리 경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차라리 오히려 만약에 식품 관련을 여러분이 보실 거면 CJ, 제일제당이죠. 지금 바닥 찍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8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뚜기도 보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뚜기는 37만 원 밑에서는 34만 원까지 천천히 여러분이 한 1, 2주 걸쳐서 분할로 사놨다가 40만 원 넘어가면 팔기 시작하시면 10%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화장품 중에 클리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게 좀 더 갈 자리가 남아있다 보여지고 아모레퍼시픽은 쌍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중입니다. 아마 14만 원 넘어갈 거라고 보여져서 현 위치에서 15% 이상의 이익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 얘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좋은 종목이 싸질 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성장 가치주가 아닌 주도주로 끌고 가는 그런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 주도주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따라가면서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가치주라고 하는 것 중에 그냥 우리가 오래오래 묵혔다가 언젠가 가치가 실현이 되는 가치주가 있고 그다음에 성장 가치주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싸졌지만 제가 어느 순간 주도주 섹터로 변환되는 것들, 이를테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선주를 그렇게 공략한 것처럼 그다음에 시멘트주를 공략한 것처럼 이런 종목들은 쌀 때 사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전략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종목에 관한 얘기를 힌트를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웬만한 유료로 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처럼 종목 가지고 종목 하나 두 개 갖고 밀당하면 저도 1시간 때울 수 있어요. 말로 때울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종목들을 설명할 수 있고 말빨로 저 3시간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종목을 여러분께 지금 짧은 시간에 3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지금 제가 읊어드린 게 종목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돼요. 보통 1시간에 제가 10개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한 타이밍에. 왜냐하면 어떤 분은 식품이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화장품이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건설이 좋고 어떤 분은 조선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다 좋은데 다 저점이면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어떤 놈은 내려오는 중이고 어떤 놈은 올라가는 중이고 어떤 놈은 바닥인 게 있단 말이죠. 매주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 안 하잖아요. 말씀드려놓고 메모해 놓으시면, 그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를 보시더라고요. 말이 빠르죠. 왜냐하면 많이 전달하고 싶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말을 적게 하면 좋아요. 한 종목 가지고 울거버거면서 종목 안 가르쳐주고 톡방에 들어오면 알려준다 그러고 또 나중에 알려준다 그러고 저도 그러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영업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별로 영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버는 것보다 선물 옵션으로 버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선물 옵션 시장에 대한 안내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저 사람이 왜 주식을 이렇게 맨날 공짜로 퍼주지? 뭐 도대체 선물 옵션이 얼마나 벌길래 한번 좀 이따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 강의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본 종목들 더불어서 함께 공략해보면 좋은 종목들까지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실 오늘은 무엇보다 노란톡방 입장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선물옵션 특강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전 8시 15분부터 장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선물옵션 특강 링크 또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그 특강 링크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지금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톡방 입장이 가능하고요. 혹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입력 후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반절이 훌쩍 지나갔죠. 시간 안에 입장하시길 바라면서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홍당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2부는 선물 옵션 강의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오늘 준비된 이벤트 특강 링크까지도 함께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부 강의 이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선물 옵션 강의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선물 옵션은 우리가 주식은 올라가는 방향이어야만 수익이 나죠. 매수했는데 올라가야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이니까. 근데 선물 옵션은 올라가는 방향에 배팅할 거냐, 내려가는 방향에 배팅할 거냐, 이 두 가지 방향 싸움이에요.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다. 자, 먼저 선물부터 보실게요. 선물은 여기 보시면 지금 아침에 선물 5분봉인데요. 시작과 동시에 왕창 빠지면서 급락하는 게 보이실 거고 10시 35분을 저점으로 왕창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차트를 왜 제가 예를 들었냐면 주식은 아침에 왕창 빠지는 10시 35분까지는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물은 내가 주가가 빠지면 선물 매도 쪽에 진입을 해서 반대, 소위 말하는 주가 공매도 같은 거죠. 하방 진입을 해서 떨어지는 폭만큼 이득을 왕창 챙기고 저점 찍고 올라갈 때 어느 종목이 올라갈지 종목 찾기 힘들잖아요. 잠깐 사이 언제 찾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때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방향을 배팅하게 되면 수익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선물이고요. 자, 옵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상단에 보시는 게 콜 옵션이고 밑에 있는 게 풋 옵션이에요. 자, 개념만 한번 잡아보시죠. 지수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되면 콜 옵션은 기준점, 지지가를 지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옵션 하는 사람은 콜 옵션 살래, 풋 옵션 살래? 그러면 콜 옵션 사는 거거든요. 왜? 콜 옵션이 올라가니까. 반대로 지수가 빠지면 콜 옵션이 죽어요. 무너져요. 기준이 깨지니까 기준이 깨지면서 콜 옵션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가냐면 풋 옵션이 갑니다. 자, 이게 시소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양쪽에 무게가 똑같은 놈이 있는데 콜 옵션이라는 놈하고 풋 옵션이라는 놈이 무게가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기울기가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이렇게 수평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얘가 더 뚱뚱해, 얘가 더 몸무게가 늘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누르면 반대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이 누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콜옵션이라는 놈이 기준점을 지키고 있다가 기준점이 깨지는 순간 반대로 누가 올라가나요? 풋옵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풋이 올라가면 뭐죠? 이게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요. 반대로 풋옵션이 기준점을 깨지는 순간 콜옵션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거든요. 자, 개념 잡으셨죠? 그러면 제가 실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또 그 전에 하나 더 설명하고 싶은 건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시장이 여름장에 되게 많이 빠졌어요. 한 2주 동안 60p 정도 5월 말에 방송에서 했던 시나리오인데 지금 이번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8월 말 정도까지는 계단식 하락이 아닐까 이런 폭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최초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급락이었고 지금 이번에 떨어지는 건 이거의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8월 말 정도까지는 계단식 하락일 거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 인지를 좀 하십시오. 주식해서 재미 별로 못 봅니다. 자, 그럼 8월 2일 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가 빠질 때는 풋옵션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차트는 풋옵션 차트고요. 그러면 기준점만 알면 되는데 기준점이 얼마냐면 0.37이에요. 그런데 얘가 37,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가냐면 45만 9천원까지 갑니다. 하루에 몇 배 가나요? 1200%요. 자, 우리가 선물 옵션이 왜 매력이 있냐면 하락장에서 주식은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정말 선수들 아니면 선수들도 아차하는 순간 나락으로 가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저희 같이 매매하시는 분 중에 오전에 11시 38분밖에 안 됐는데 처음부터 물량 잡으라고 해서 많이 잡았다 해서 잠깐 사이에 860만 원의 큰 이익을 내십니다. 자, 보시면 이 옵션은요.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적게 하시는 분들은 한 2, 300만 원 가지고 어떤 분은 500만 원 가지고 어떤 분은 1000만 원 가지고 많아야 2천만 원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몇백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거고 1000만 원이 최소 증거 금액이거든요. 근데 1000만 원 다 쓸 필요 없고 내가 100만 원 갖고 해도 되고 300, 500, 1000 갖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속 달 되시면 그 1000만 원짜리가 한 2000까지만 늘리고 더 이상 제가 자금을 못 늘리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통제 잘못하게 되면 얘가 수익률이 워낙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배팅해서 견딜 수는 없어요. 이해되실까요? 저도 많이 못 버텨요. 그래서 저도 일정 금액으로 딱 제한해놓고 그 금액만 가지고 운영하면서 회전율을 높여서 수익을 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고. 자, 그럼 이날 보시면 오전에 우리 디아님이라고 하는 분도 순간적으로 수익률이 얼마가 났냐면 558% 금액보다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당일날 1200% 터질 때 얘가 시간이 언제였냐면 오전 1시 59분에 558%의 수익률에 인증을 올리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게 그럼 어떤 날이냐 한번 보실까요?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10시 한 반 정도까지 얘는 개파락했는데 빠졌다가 반등했다 빠졌다 반등했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10시 한 40분경부터 시작해서 빠져서 종가 저가로 종일 빼버려요. 자, 여러분 만약에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오전에 빠졌다 반등할 때 눌리면 매수하면 되겠구나. 대부분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옵션 가격이 기준점이 여기 얼마냐면 3.90인데 이 가격이 깨지는 순간부터 장은 반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선물 옵션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냐면 기준점을 모르는 거예요. 기준점이 깨지면 회복 못해요. 그래서 이걸 다시 3.9라는 기준점이 갔다가 무너지는 순간 회복하는 순간에는 방향이 바뀔 수 있죠. 근데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 무너진 방향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가격이 무너졌느냐만 보시면 돼요. 우리 콜옵션하고 풋옵션하고 두 개밖에 없거든요. 둘 중에 한 놈만 기준이 깨질 거예요. 둘 다 안 깨져요. 둘 다 깨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이 깨지면 깨지는 거 보고 오케이 너 무너졌으니까 상방이다. 너 무너졌으니까 하방이다. 난 거기 배팅해서 그러니까 진폭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신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폭에 따라서 내가 가면서 분할 청산하고 되밀리면 수익권에서 적당히 정리하겠다는 그런 내가 테크니컬한 면만 좀 갖고 있으면 매매가 상당히 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7월 22일 날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아침에 개파락을 했는데 장이 아침에 확 밀었다가 들어 올려요. 자, 이날도 보시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11시 만에 수익을 이렇게 많이 버시는 것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얘는 패턴이 어떠냐면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아래로 밀어버려. 자, 밀어버린 이유는 뭐냐면 콜옵션 2.20이 지켜야 되는 기준인데 얘가 깨진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1.53짜리가 콜 지지가거든요. 기준 가격. 얘에서 더 이상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어 올리겠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 잡아서 올라갔더니 바닥에서부터 몇 배 갔냐면은 콜옵션이 480%의 이익을 냅니다. 하루에 여러분 4.8배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저거 다 버틸 수 있냐고요? 저는 못 버텨요.
못 견뎌요. 왜냐하면 가면서 분할 청산하는 거지 저걸 하나도 안 팔고 다 들고 갈 수 있다? 그럼 재벌돼요. 근데 그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퍼센트의 이익이 났다는 게 어쩌다 운 좋은 날은 저도 저점 잡아서 고점 팔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조상님이 보호하사 굉장히 운 좋은 날인 거고요. 보통의 경우는 내가 이제 룰이 있는 거죠. 잡아서 뭐 한 20, 30% 수익 나면 3분의 1 팔고 나머지는 본전 잡고 버틴다. 이런 룰이 있습니다. 제가 매매한 룰이. 그래서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오시게 되면 공개 방송에서 어떻게 룰로 운영하는지 여러분 보시게 될 거고, 그러면 한 300%좀 시세 나게 되면 분할 청산하면서 내가 한 100에서 150% 정도 이익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보시면 제가 뭐 순간순간에 여러분 수익 내시는 분들 보면 여기 당일 수익금들과 수익 누적률이 상당한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7월 20일 날도 보시 패턴 똑같죠? 아침에 장 출발해서 왕창 밀었다가 들어 올리는. 그래서 어쩌면 목요일 날 만긴 날 이 패턴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개파락해서 아침에 확 밀었다가 종가에 들어 올리면서 만기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패턴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물 옵션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이 없는데, 오늘 제가 뭐라 그랬죠? 콜 옵션과 풋 옵션 두 개 기준점이 있다. 둘 중에 한 놈이 무너진다. 그럼 방향이 정해진 거야. 둘 다 안 무너지고 버티고 있으면 방향 안 정해진 거니까 뭐 해야 될까요? 배팅하지 말아야 되고 소량으로 단타나할 수 있는 정도일 거고요. 둘 중에 한 놈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뭐예요? 한 폭, 두 폭 카운팅하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이 어려운 게 아니고 얘가 움직임 폭이 크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거나 반대로 보거나 시장을 거꾸로 본 사람은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격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흔들려서 괴로워하고 흔들려서 힘들 수는 있어요. 많이 흔들 때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방향이 결정난 상태에서 물량을 늘리기 때문에 소량으로 배팅해서 틀리면 손절 쳐버리면 그만인 거고, 손해 안 볼 수는 없어요. 저도 하루에 제가 매매를 10번 하면은 두세 번은 손절 치거든요. 5번 하게 되면 한두 번은 손절 치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손절 치고 나서 저는 뭐 하냐면 방향이 정해졌을 때 신중히 보다가 물량을 늘려요. 이해하셨나요? 저 수량으로 내가 만약에 10개 할 수 있으면 두세 개 가지고 하고 틀리면 걔만 손절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이 정하면 10개를 다 잡는 거예요. 풀로 베팅해서. 그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이번 목요일이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만긴 날 공개 방송 때 와 보시면 어떻게 물량을 가감해서 운영하는지 보실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아마 선물 옵션의 매력에 되게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요즘에 제 방에. 그래서 온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링크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목요일 날 오전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 난 이거 주식밖에 못해. 원래 부동산밖에 못해.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오지. 다 뱃속, 다 백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이 실전 매매 안 하거든요. 오셔서 한 달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모의 투자도 좀 해보고 해서 한 두어 달 정도 적응하는 과정을 가지세요. 그리고 한 2, 3개월 내가 충분히 훈련한 뒤에 실전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모의로 내가 가짜 매매를, 모의 매매를 연습을 하는데 연습 매매가 성과가 안 좋으면 실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려울 게 없어요. 내가 해보고 아니면 안 하면 돼요. 근데 배우는 것조차도 두려워한다는 건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예.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면 한번 배워보시고,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짜로 와서 보고 배우고 익히는 거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목 설명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 목요일 날 온라인 여러분 공개 강의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강의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즐거운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서둘러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들, 전략군들 함께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더욱이 오늘은 노란 톡방 입장 이벤트가 하나 준비가 돼 있죠.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 맞춰서 오전 8시 1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선물 옵션 무료 특강 링크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톡방 들어오셔서 그 링크까지도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이 시장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특강 링크까지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